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중간에 광고가 없었어요? 네. 성별을 바꾼 여자 킹스맨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나중에는 성별을 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곧 개편이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을 바꿀 것 같아요. 아하. 알겠습니다. 오늘 4월의 29일 킹스맨.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진행되죠?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어제 공개 일정 없이 네. 각각 회담 사전 준비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네. 차담 형식으로 회담이 진행될 걸로 보이고요. 보통 외국 정상들과 회담을 해온 장소인 2층 집무실에서 이번 회동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의제 없이, 의제 제한 없이 예. 의견을 나누기로 했고요. 한 1시간가량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대화가 길어지면 더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이 함께하고요. 민주당에선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하게 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회담이 끝나고 나면 양측이 또 각각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두 분이 외부 일정을 하지 않고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마치 그 소개팅을 기다리는 남녀가 내일 가서 뭐 준비하지, 뭘 좋아하지 뭐 이런 기분인가 싶기도 한데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맞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영수회담은 사전 의제 조율 없이 자유회담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제를 꺼낼 것인가 하는 점이에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도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촉구하면서 네. 만나면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밝힌 바가 있어서 이번 의제와 의제 수위에도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야당의 선명한 입장을 전달하지 않을까 하는 당내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민생 이슈를 우선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총선 당시에 이 대표가 공약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 이 민생회복 지원금 거론될 가능성 아주 커 보이고요. 그 외에도 제2요구권 행사 자제 및 사과, 네.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등을 요구할 가능성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직접 거론할지 여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일단 의제 없이 이렇게 만나자고 요구를 했고 또 저희 방송에서 심평 변호사가 인터뷰를 한 게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심평 변호사께서 본인이 처음에 의제 없이 만나자. 일단 뭐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느냐 했는데 민주당이 또 의제를 어떤 걸 가져올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네요. 국민의힘은 이번 영수회담이 협치의 기반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정의용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이 대화와 소통의 자리가 마련된 만큼 예. 이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유연한 자세로 오직 민생 현안 해결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네. 무엇보다 협치가 기반이 돼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수 대변인도 어제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그간 외쳤던 민생이 진심이었는지 극단적 이기심이 만든 정쟁용 회담이었는지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여야와 정부가 힘을 합쳐서 민생을 위한 논의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네, 김민수 대변인 그리고 신현영 의원 오늘 4부에 함께하는데요. 입장 들어봐야 되겠네요.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박성준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이 영수회담은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는 국정 전환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민의를 전할 거고 이제 윤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영수회담 2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런지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2시에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또 내일 소식 전해주셔야 되겠네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이름이 거론됐던 김도읍 의원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곧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선출하죠. 네. 다음 달 3일에 선출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공식 출마한 후보가 없이 하마평만 무성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에서 비윤석열계 원내대표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렸던 김도읍 의원이 이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어제 공식적으로 밝힌 건데요. 네. 어제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서 문의가 많아서 알려드린다. 저는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당 내에서는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이철규 의원이 이 원내대표에 단독 입후보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김도읍 의원이 비윤계였군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출마설이 거론되는 이철규 의원도 입장을 냈다면서요. 네, 현재까지 이 원내대표 출마 의지를 드러낸 의원은 이 의원이 유일한데 이 뉴시스의 단독 보도를 보면 이철규 의원이 어제 자신의 원내대표 출마설에 대해서 누군가는 악역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직은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할 사람이 없으면 누군가는 악역을 담당해야 하고 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게 사실상 출마에 대한 뜻을 내비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악역을 맡겠다 이 뜻이네요. 원내대표가 악역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은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어떤 소식입니까? 네, 안철수 의원이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 네.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제공한 당정 핵심 관계자들의 성찰을 촉구한다 라면서 이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이선 후퇴를 촉구한 겁니다. 네. 최근에 지금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철규 의원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요. 네. 안 의원이 총선에서 보여주신 민심의 준엄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당우사보다는 작은 이익을 추구하면서 졌지만 잘 싸웠다를 외치면 이게 정부와 여당 앞에 더 큰 실패의 지름길이 놓이게 될 것이다라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룰 변경에 대한 목소리도 냈는데 네. 지금 당원 투표 100%로 당대표를 뽑도록 한 이 전당대회 룰 당이 민심에서 멀어지고 위기에 빠진 지금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심 50%, 당심 50% 이렇게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본인은 당대표를 나오려고 이러는 것인가 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네요. 다 물러나라. 내가 최고다 이런 기분입니까? 총선 참패한 이분들에 대해서도 따뜻하게 격려하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다 물러나라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 단독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원내대표 선거가 있죠. 네. 후보 등록을 마무리했는데 박찬대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찬반 투표로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됐는데요. 네. 이렇게 원내대표 선거에서 단독 출마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 민주당의 역사상 원내대표가 합의 추대된 전례는 2005년에 딱 한 번 있는데 정세균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 유일합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명심을 앞세운 박찬대 의원 단독 후보가 됐고 네. 국민의힘도 친윤 핵심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이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가 되면서 이제 찐명과 찐윤에 이렇게 남았다 네. 그런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찐빵이 생각나네요. 찐명 대 친윤, 찐윤. 네, 맞습니다. 예. 원내대표도 뭐 그렇게 가니까 균형이 맞아가네요. 찐명과 친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의협 회장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협 차기 회장이 증원 백지화 안 하면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 으름장을 놨는데요. 의정 갈등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 증원 백지화, 의대 증원 그냥 빵으로 해라 이런 겁니까? 뭡니까 이거? 네, 어제 의협 대의원 총회에 예. 이제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 당선인이 참석을 했는데요.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그리고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의료계가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의정 갈등이 아니라 오로지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임 당선인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고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망국의 의료 정책에 대해서는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사를 좀 늘리겠다. 이게 이렇게 권력 남용에 촉발된 의료농단이다. 이렇게까지 평가가 되는 것인지는 좀 의문인데 이면택 차기 의협회장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어제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회의를 개최했는데 지금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결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환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집단행동은 자제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인데요. 또 의료계를 향해서 집단행동 접고 대화의 자리에 조건 없이 나와달라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이야기했고요. 네. 지금 발족한 의료개혁 특위에도 참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래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긴급 심포지엄을 열기로 했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내일 오전에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가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긴급 심포지엄을 엽니다. 네. 심포지엄에서 올해 의료대란 사태의 발생 배경과 시작, 과정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돌이켜보고 의견을 공유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리고 이 심포지엄이 열리는 내일은 사실 앞서 비대위가 일반 환자의 외래 진료, 수술 모두 중단하기로 한 날입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상황들은요? 앞으로 의대 정원에 대해서 또 많이 궁금하실 텐데 1,500명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늘어나긴 늘어나는군요. 네, 정부가 지금 의대 입학 정원을 내년도에 한해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일정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네. 조정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립대는 증원된 인원을 모두 모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예. 실제로 줄이는 대학들은 일부 국립대에 한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경북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등은 증원분의 일부만 모집하기로 했는데 아직 모집 인원을 정하지 못한 다른 국립대가 얼마나 모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정원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적게는 1,500명, 많게는 1,700명 가량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 의대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입시 시장도 오르락내리락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의사도 좀 늘려주고 또 의사들에게 존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해결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성장률 올라가는 겁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전망치를 좀 올려서 조정을 할 걸로 보이는데 기재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에 착수했고요. 예. 한국은행도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높이는 방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 1분기의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 대비해서 1.3% 증가했는데 예. 이게 굉장히 깜짝 성장이더라고요. 그래요? 시장의 컨센서스가 0.6%였는데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상향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작년 4분기 때보다도 2배 넘게 성장률이 높아졌고 예. 지금 반도체를 중심으로 또 수출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연간 성장률 아마 2.5%를 웃돌지 않을까 하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2.5%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렇군요. 성장률이 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그럼 이제 투자 업계들도 좀 화색이 일어날 것 같은데 국내의 투자 업계 어떤 반응입니까? 역시 정부와 비슷한 시각입니다. 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이후에 글로벌 투자은행 또 증권 업계에서는 전망치를 상향하고 있는데요. 네. 바클레이즈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7%까지 대폭 높였고요. 예. JP모건도 2.3에서 2.8, 골드만삭스도 2.2에서 2.5 등으로 긍정적으로 국내 경제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10개 증권사도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내놓으면서
평균 2.1%에서 2.4%로 올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주식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오늘 마무리했는데요. 지금까지 킹스맨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